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6%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SK와 한화 그리고 한미 간에 무언가 지금 좀 그래요. 상황 자체가. 근데 요것 때문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돌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장기 평선을 머리 위에 두고 등락하는 정도? 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등락폭이 하루의 등락폭 치고는 좀 큽니다. 왜 그럴까요? 미증시 때문에 그렇다. 오늘 떨어진 건 미증시 때문이다. 자, 그러면 제가 주가가 올라가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일단 첫 번째, 성장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보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는가? 그렇죠? 이런 모멘텀이 붙어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 근데 이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은 폭락을 한번 맞아야 됩니다. 또는 횡보 구간을 한번 맞아야 돼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냐? 1파에 대한 상승 구간이 나온 이후가 되는 겁니다. 그럼 1파는 뭐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그쵸, 강하게 시세를 내기 시작했었던 첫 번째 가격대가 10,000원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20만 원대까지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만 원 기준에서 쭉 떨어진 가격대를 보면 거의 한 6만 원, 7만 원대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온 가격대가 대략 한 8만 원, 9만 원, 한 그 정도 가격대예요. 그럼 우리가 1년, 2년, 거의 한 2년 반 정도의 기간을 딱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실제 성장한 폭은 어느 정도 되느냐? 정확하게 실적치를 보면 그냥 뒷자리 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어때요? 300억. 그리고 24년도 2,500억입니다. 그쵸? 그러면 뒷자리 그냥 떼버릴게요. 300억에서 2,500억. 대략 7배에서 8배 정도 성장이 나온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부분이 23년도 결산 실적은 언제 나오죠? 24년 초에 나옵니다. 왜? 4분기 실적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럼 24년도에 결산 실적 2,500억은 언제 나오죠? 25년 초가 돼야 돼요. 올해 초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딱 2년 반 동안 23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 6월 달까지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예상해서 주가가 선반영된 겁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졌을 때는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어서 이렇게 큰 등락 구간을 보인 거지,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첫 번째,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두 번째, 실적 확인된 이후의 주가 상승이 그쵸 폭발적으로 나오는가. 한미반도체는 그 두 번째 시세 구간에 초입 구간에 나와 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쵸, 두 종목이 최소한 안 빠져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기 작년에 9만 원 정도부터 5만 원 정도까지 수직으로 떨어졌죠. 몇 달 만에 떨어졌나요,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 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한미반도체도 고가가 나왔어요. 한미반도체가 지나와 보니까 같이 떨어졌고, 이래서 제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려면 어디가 잘 돼야 되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져야 되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지려면 어디가 잘 돼야 돼요? 미증시, 어디? 엔비디아 플러스 빅테크, 다수, 그쵸? 이쪽이 잘 돼야 됩니다.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 내려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앞단에 있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들도 주가는 선반영한다. 자, 그러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때 이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만들어진 이격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본다?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의 이파 구간이 있다. 근데 그 이파 구간을 가기까지는 특히나 반도체는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하락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자, 그러면 지금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뭐 하이닉스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악재로 볼 텐데 이런 거 전혀 없다.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TC 본더는 한미가 그냥 갑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거의 한미반도체가 그냥 막대하다시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대안이 없거든요. 한화세미텍하고 하면 뭐 한화 쪽에서 들어오는 장비로 인해서 뭐 한미반도체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한미도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즉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고객사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쵸? 이쪽이 다예요.
그리고 한미가 어디 쪽으로 붙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그쵸 관계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입지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HBM을 앞서가고 있는 건 하이닉스처럼 보이겠지만 하이닉스를 그쵸 HBM을 앞서가게 만들어준 건 한미반도체가 맞습니다. 그냥 여기서 어떤 뭐 TC 본딩 장비에 대한 뭐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 부분만 생각하면 돼요. 엔비디아 플러스 빅테크들 그렇죠? AI 관련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중간 단계 어디예요?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밑에 한미반도체, 테크윙, 기타 등등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단에서 계속해서 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뒷단에서는 계속 따라서 붙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실적이 충분히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죠. 등락 구간에 맞춰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제가 이거 주말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 요거는 좀 방향성 그렇죠. 경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자, 근데 한미반도체 1,30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하겠다. 뭐 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경영자 측에서 방향성을 잡고 움직인다는 건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배당을 조금 더 해줄게 이것보다 그쵸? 우리가 노리는 건 배당을 많이 받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성장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장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에 반도체예요. 그리고 그 반도체가 HBM 플러스 AI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다. 근데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맞춰서 1,300억 규모의 자사주를 그냥 소각해버린다? 이거는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빠지기 위한 조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야기하는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다는 건 조정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 2%, 3%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근데 이런 과정에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훼손되는 상황이 나오려면 미증시도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반도체는 매수하기 적기에 왔다. 자,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찌라시가 좀 돌기도 했어요.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이번에 4월 달부터 반등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온전하게 못 담았다. 자, 그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있죠. 여기에 대주주를 보면 모두 다 월가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낌새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는 거죠. 11년도에 그랬고 23년도에 그랬고 25년 요번에다. 그리고 원래 3대 신용평가사입니다. 결국에는 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용등급 강등되잖아요. 그러면 채권금리가 올라요. 채권금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정책하고 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누가 이기는지 보기는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월가에서 주식을 제대로 못 담았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찌라시를 가지고 제가 추측한 바입니다.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매수 타점, 그렇죠? 무조건 타점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쪽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평균 1% 하락, 나스닥 선물 1.7%대 하락 중 미국 신용등급 강등 악재가 있긴 하다. 4월 초 이후에 반등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신용등급 강등이 필요한 조정을 받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정도다. 신용등급으로 인해 시장이 박살나거나 하는 게 아니다. 주도주 유지,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방산, 반도체, 바이오까지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자 특히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나스닥 선물 급락, 코스피 급락, 두산에너빌리티는 한 주도 매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이에요. DI입니다. 이것도 삼성전자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24년도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어디부터 매매했나요? 제가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가격 확인을 하고 나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결과는 25%, 14%, 그리고 내려보면 26, 22%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진다.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에, 그쵸?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한 결과 70%대까지 수익 구간이 커지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앞서서 시세를 만들어내는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 3월과 4월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월달을 앞두고서 뭔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자꾸만 언급을 하고, 그리고 강등을 했네 만에 미증시도 빠지고, 그리고 올라갈만 하니까 한미반도체도 조정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증시에 대한 방향은 잡혔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실적을 확인한 부분이 있다. 즉 20배 상승하고 나서 하락하기는 했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폭 그리고 실적의 상승폭에 대한 수렴 과정까지 거쳐냈다. 무슨 얘기냐? 2파 상승이 시작이 된다는 거고, 그 2파 상승에 맞춰서 우리가 한미반도체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렇죠?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